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욱의 생각도서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눠볼 책은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책 가지고 왔습니다. 박은수님 안녕하세요. 이 책은요,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 팀 페리스가 이번에 새로 쓴 책이에요. 15페이지에 가면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제목은요, 충격점에 집중하라 라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충격점에 집중하라. 그 충격점이 무엇인지는 제가 계속 이따가 뒤에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00명이 넘는 현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뽑은 책이 뭐였냐면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대목은요, 다음과 같다고 해요.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그것에서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이나 행복은 의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그것이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성공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들만 보시면 아마 혼란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성공한 많은 대가들이, 현자들이 이 뽑은 대목이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행복을 의도적으로 찾지 말라고,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제 생각에 한 1년 전에 제가 이 대목을 봤으면요,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정말 큰 이은 작가님께서 바로 정답을 그냥 콕 집어주시네요. 맞습니다. 성공에 대한, 우리는 어떤 걸 열망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열망은요, 단순히 내가 어떤 방향성의 열망일 뿐이지, 내가 행동에 대한 열망을요, 그건 또 다른 열망이 필요합니다. 행동을 할 때마저도 어떤 성공에 대한 집착이 계속 가버리면요, 행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충격점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공을 원하되 성공을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 역설을 알아야 하는 게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려 하지 않고요, 다른 무언가를 계속 찾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무언가가 지금 나한테 아예 없다는 뜻일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나 성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요, 그 자체가 뭐냐면요, 난 지금 성공하지 못했어, 난 지금 행복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방증인 겁니다. 제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와서 이 책의 한 부분만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 책에 이 사이먼 사이넥이란 사람이요, 어떤
진짜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하다기보단 진짜 CEO들, 성공한 기업가들,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인 그런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는데, 그 모임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연사들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어떤 강연을 한다든지 진행을 해요. 한 연사가요, 참가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 중 자기가 원하던 재무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던 재무 목표요. 재무 목표. 돈을 얼마만큼 벌었냐 이거죠. 당신이 벌고 싶은 만큼 벌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100% 중에서 80%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와우.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평생 일구고 싶은 그런 돈을 벌 만큼 번 사람들만 모인 모임이란 겁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진짜 부자들만 모인 모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낍니까? 성공했다고 느끼는 분들만 그대로 손을 올리고 나머지는 손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80%의 손이 아래로 힘없이 떨구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내노라 하는 최고의 기업가들만 모인 자리였어요. 대다수가 매년 수천만 달러를 버는 갑부들이고요. 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가요, 아직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옛 시절을 추억합니다. 어떻게 추억하냐 하면요, 그들은 지하실에서요, 끼니를 굶어가면서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꿈만 꾸던 시절을 추억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느낌을 그리워했대요. 뭔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기대감, 그 가슴 뛰는 그것들이 지하실 안에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들을 이루고 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뭔가 이제 돈을 벌 만큼 벌었고, 더 이상 예를 들어서 100억 번 사람이 101억 번다고 더 뭐랄까 감흥이 있을까요? 1000억 번 사람이 1500억 벌었다고 사실 감흥이 있을까요? 이 말이 나타내주는 건 뭐냐 하면요, 성공은요,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걸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이 뭘까요? 성공하는 건 단순히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10억 벌면 성공이다, 100억 벌면 성공이다,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기준치일 뿐이지 주관적인 성공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성공이란 건, 성공했다 느끼는 건 본인의 그런 주관적인 감정이 먼저입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또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성공하는 감정이 무엇인가, 행복하는 그 감정이 무엇인가, 자신만의 그 주관적인 기준치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돈의 수치,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이런 성공의 감정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아예 없는데도 그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아니면 또는 내 아들이 또는 내 딸이 같이 밥 맛있게 먹으면서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 나눈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난 성공한 삶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대기업을 가지고서도
자신의 아들, 딸에게 어떻게든 이 기업을 불법적으로 물려주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정말 호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남들은 먹지 못하는 그런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불행하다 느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건 하나의 느낌인데, 그 느낌을 내가 찾을 줄을 모르면요, 절대 외부적인 요건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만약 나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 자체는요, 나한텐 지금 성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난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언젠가 행복해질까요? 언젠가 성공할까요? 아니요. 그건 아주 주관적인 감정인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지금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주 작고 작은 것들에서 성공의 감정들을 찾아 나서고, 아주 작은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의 주제들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내가 주관적인 감정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외부적인 요건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저 그냥 돈 벌지 말라, 부자 되지 마라, 돈은 악이다, 그냥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냥 자족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행복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똑똑한 두뇌를 잘 배우고 잘 훈련하는 데 사용해서 외부적인 요건들은 얼마든지 채워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외부적인 요건을 채우면 행복하겠지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공의 느낌, 행복의 느낌을 전혀 못 느낀다면요, 언젠가 얻게 될 성취도요, 그 성취가 있을 때만큼은 뭔가 순간적인 행복감, 어떤 성공의 느낌이 확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일순간에 느끼던 그 감정들도 아주 일순간에 없어져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간사한 동물이거든요. 팀 페리스가요, 지인의 소개로 세계 최고의 심리 코치에게서 테니스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 얻은 참이었대요. 저도 제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가르치는 그 축구 코치한테 개인 레슨을 받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뛰었거든요. 물론 제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저는 그렇게 배우면서 정말 탁월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테니스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 얻었대요. 짐 로허 박사라는 분인데요, 곧 은퇴할 예정이었는데 그는 짐 쿠리어라는, 그리고 또 모니카 셀레스 등등의 많은 테니스 스타들과 일했다고 합니다. 그가 코치를 해준다는데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팀도요,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5일의 일정을 이렇게 잡고 막 해외까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 훈련을 받는데요, 진짜 첫날부터 쓰러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막 6시간 동안 훈련을 받다 보니까 고질적인 오른쪽 팔꿈치 건증이 재발해서요, 그러니까 건의 염증이 재발한 거죠. 그 근육 끝에 보면 이 건이라고 있는데 그 염증이 원래 뭐 이렇게 재발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컵을 드는 것조차 괴로웠다고 합니다.
양치질이나 악수도 마찬가지였고요. 허리는 물론 안 아픈 데가 없었다고 해요. 첫날부터요. 그래서 막 온갖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0살이 돼가지고 이 나이에 무슨 테니스야.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격렬한 운동이지 않은가. 선수할 것도 아니고 지금 포기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도 없을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집에 돌아가고 싶었대요. 근데 그래도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목 뒷부분을 탁탁 치면서요. 할 수 있어 팀 페리스. 그만두다니 말도 안 돼 하면서 내일 또 열심히 나가보자 하면서 그 목욕하면서 자신의 그 정신을 다시 일깨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제 둘째 날 훈련에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 팀이 정말 많은 어떤 통찰을 얻게 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에 이 2시간의 연습 동안요, 이 코치는 네트 한가운데에다가요 막대 빗자루를 세워 놓고요, 그 네트의 이 한가운데다가 막대 그 빗자루를 세워 놓고 그 위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걸쳐 놓은 거예요. 수건을 올려 놓고요, 이 수건을 명중시키라는 이 과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팀이 끝도 없이 네트를 향해 공을 날려보냈대요. 정확도는 제로였답니다. 팔만 사정없이 아팠다고 해요. 어제는 거의 컵을 드는 것조차도 이렇게 양치질 하는 것도 아플 정도로 지금 근육에 염증이 재발한 상태인데, 당연히 이렇게 격렬하게 하면 더 아프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치가 잠깐 멈춰요 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말을 한다고 해요. 내가 이탈리아에서 9살 때 어린 선수였을 때 코치가 법칙을 하나 정해줬어요. 실수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같은 실수를 2번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팀, 당신에게도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라켓으로 공을 칠 때 공이 빗자루를 넘어가도, 이 네트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지금 빗자루에 이렇게 수건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공이 빗자루를 넘어가도, 아니 뒤에 있는 울타리를 넘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계속 그 밑에 네트에 걸려서 안쪽으로 떨어지게는 하지 마요. 재미도 없고 자신도 없어 보이니까요.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런 조언을 한 거죠. 그리고 딱 여기서 조용히 이 코치가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정말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건은 있고 눈앞에 있는 것을 봐요. 충격점에 집중하라고요. 라는 말을 합니다. 충격점이요. 전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축구할 때와 똑같아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더 축구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축구하는 방법을 안 것 같아요. 뭐냐면, 충격점이 뭐냐면, 이 테니스 채와 공이 맞닥뜨리는 이 임팩트의 순간을 충격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구할 때는 저는 항상 이 슈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임팩트다. 그 임팩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충격점이 바로 그 임팩트인 거죠. 그러면서 코치가 얘기해 줍니다. 수건을 맞출 생각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공과 라켓을 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순간 팀은요 정신이 확 들었다고 합니다. 공이 라켓과 접촉하는 지점, 자신의 의도가요 바깥 세상과 충돌하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다시요, 자신의 의도와요, 나의 생각과 바깥 세상과 충돌하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정지 화면으로 보면요, 최고의 선수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요, 저 멀리 있는 이 네트 건너편의 빈 공간에 내가 저기를 넣어야지 저곳을 보는 게 아니라 공을 보고 있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축구할 때도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슈팅을 잘 가르쳐 주시는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축구 골대는 항상 거기 있는다는 거예요. 선수들도 이미 이 선이 그려진 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이미 뇌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디쯤에 보내야 될지를 한번 봤으면 그걸로 끝이 난 거예요. 물론 초보자들은 저기를 계속 봐야 뭔가 감각이 있겠죠. 근데 수많은 훈련을 거친 사람들은 이미 이 안에 있는 이 땅덩어리의 크기를 뇌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공을 어느 곳에 보내야 할지를 결정을 할 때, 자, 공이 내가 저쪽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할 때 저기를 계속 보고 공이 알아서 저기로 날아가는 걸 생각하면 이게 알아서 날아갈까요? 안 날아가잖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나의 이 의도와 나의 의도는 말하자면 이 라켓의 방향과 이 임팩트의 순간이겠죠. 이 임팩트의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공이 저 공간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공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곳으로 맞닥뜨릴 그런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충격점, 임팩트의 순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최고의 선수들은요, 공이 날아갈 곳을 보는 게 아니라요, 공이 날아갈 곳은 이미 파악을 해놓은 상태예요. 상대편의 선수가 공을 이미 칠 때부터 상대편 선수의 그 움직임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미 인식을 했고, 공이 날아오고 있으면 이 공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이 날아오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공을 끝에서 이렇게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요, 축구할 때 보면은, 저도 제가 슈팅 능력이 형편없거든요. 근데 제가 슈팅이 아직 잘 못하는 이유가, 아직도 저는 이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항상 슈팅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먼저 골대를 보고 그 다음에 공에 집중해라. 공을 찰 때는 발과 공만 봐라예요. 근데 초보자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공을 먼저 보고, 공이 어디 있는지 공을 먼저 보고 발로 이렇게 차면서 끝에 골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라 골대 먼저 보고 공에 집중하고 내 발과 공이 어디를 맞추는지 그 임팩트, 그 지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임팩트를 보지 않고 차니까 어떨 때는 발목에 맞아버리고 어떨 때는 발끝에 맞아버리고, 이러니까 항상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팅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임팩트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공이 세게 날아가지도 않고 방향도 부정확해지는 건데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물론 목표 지점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자고 하는 그런 꿈의 이 방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치만 그것으로 끝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건 이 충격점으로 나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루하루의 행동들이 되겠죠. 크게 봐선 하루 전체가 될 것 같고, 진짜 대가들은 그 하루마저도 계속 쪼개가지고 1시간, 아니요 1시간도 쪼개서 30분, 아니요 30분도 쪼개서 10분, 5분 단위로 자신의 이 행동에다가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충격점에 집중하는 거죠. 담대한 계획을 세우되요,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계획을 아주 담대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목표를요,
그 커다란 목표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언제 내가 이렇게 될까 열등감에 빠지고 남들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커다란 목표를 가능한 한 작은 조각으로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 한 번에 하나씩 충격의 순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최고의 선수들은요, 이 공 하나를 한 번 보내는데 집중을 하지, 이 공을 어떻게든 보내서 내가 어떻게든 이겨야지라는 생각은 이미 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하나만 잘하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 집중력의 끈을 놓아버리지가 않습니다. 짐 캐리의 일화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쵸? 자신에게 얼마짜리 수표를 써줬죠? 자신에게 $10,000 수표를 아마 써줬나요? $10,000? $10,000일 거예요. 아마 $10,000 수표를 자신에게 써주면서 그걸 자신의 지갑에 넣어놓고 언젠가 나는 몇 년 뒤라고 10년 뒤라고 그랬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자기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이 $10,000를 지불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목표로 지점을 정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짐 캐리의 이 일화를 보면서 나도 짐 캐리처럼 나의 수표를 이렇게 설정해놓고 이걸 원하면 반드시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이 수표만 보고 살아갑니다. 빨리 이루어져라, 끌어당기면 끌어당겨지리니 하면서요.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게 우주의 법칙, 이렇게 합니다. 끌어당기면 끌어당겨지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뭔가를 끌어당기면 끌어당겨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끌어당기는 행위 자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보는 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정했으면 그거는 지갑에 넣어야죠.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 수표를 지갑에 넣고요, 목표를 정했으면 그거는 뭐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꺼내서 한번 보고 아침에 한번 보는 걸로 족합니다. 평상시에는 지갑에 넣어놓고요, 이 수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행동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충격점, 이 찰나의 순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원하는 삶을 살려면요, 때로는 원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이라서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한때는 유튜브 구독자 수에 막 연연하고 그럴 때는요, 빨리 하루에 더 올라라 이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일이 안 돼요. 일이 더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막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괴감만 들고 다른 구독자 수 많은 유튜버들만 자꾸 보게 되고, 난 왜 이렇게 이러지? 왜 이러지? 그 시간에 영상을 만들든지 대본을 쓰든지 뭔가 구독자분들을 유입시킬 만한 그런 행동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공할 모습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수표를 써놓고 그 수표로 눈을 가리고 이렇게 수표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정했으면 그것으로부터 일단 벗어나 있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트 위에 걸려있는 수건을요, 너무 뚫어지게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수건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했으면
그 다음엔 공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공이 어디로 가든 이 공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 공과 나의 의도가 만나는 이 충격점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공에 시선을 집중한 채로요. 감각을 익히고요. 필요하면 조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날을요, 하나씩 쌓아서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인생을 한꺼번에, 내가 1년치를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1년치에 좋은 인생이 있으려면 오늘 하루하루를 쌓아야만 그 1년이 쌓이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1년 뒤에 정말 멋진 모습, 3년 뒤, 5년 뒤에 정말 멋진 모습을 이루려면요, 그 멋진 모습이 되기 위한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최고의 코치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팀 페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최고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꼭 최고를 직접 만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줍니다. 가르침을 흡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흡수하려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지금은요, 책이나 오디오, 한마디 명언을 통해서도 모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쵸? 저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배우려면 이미 제가 배우고 싶은 대가들은 전부 다 그런 뭔가 만나기 거의 불가능한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원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저는 책을 보면서도 제가 진짜 스승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스승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고인이 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다행인 건 책이란 게 있어요. 생각 도서관이잖아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 나누는데, 책을 가지고요, 이 책이라는 정말 너무나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 직접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 133명을 인터뷰하고 막 밤새도록 쓴 거를요, 이거 이렇게 15,000원이란 가격에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던져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책값 아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제가 갑자기 또 책 사랑에 또 제가 갑자기 또 흥분했네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의 이야기가 절대 너무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성공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해야지 이러다 보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는 그 이유들을,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보고, 나는 진짜 이전보다 많이 성공했구나라는 걸 계속 찾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의 성공들을 쌓아나가야지, 하루하루의 행복감들을 이렇게 쌓아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모두 느긋하게 마음 먹기를 이라고, 이 책에 등장하는 인생 현자들이 마지막에 오직 한 가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이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모두 느긋하게 마음 먹기를, 이렇게요. 네,
여러분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좋아요 꾹꾹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강민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을 하루하루 쌓는 퇴근하는 길에 생방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와, 이 늦은 시간에 퇴근하시는데 생각도서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인호님 오늘 또 잠자기 전에 좋은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방송 보고 받아 적고 하면서 변화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여러분들 이걸 받아 적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진심을 다해야겠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어딘가에 적히고 있다는 게 너무 진짜 감동이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가자고요. 만보경님 정말 중요한 걸 깨닫고 배웠습니다. 승욱님 최고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임페리얼 윤님 오늘도 좋은 책 구절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정말 필요하고 일침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은 작가님, 승우님께서 더 쉽게 흡수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저만의 뭐랄까 장점을 저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이든 최대한 쉽게 표현하고 싶어 해요. 저는 사실 제가 표현하는 말들은 어려운 말들이 거의 없잖아요. 저는 어려운 어휘들을 사실은 알면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안 쓰는 거예요.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제 실력이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저의 부족함이 오히려 저에게 장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유치원생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유치원생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로이님, 알라딘 영상, 일상 영상 제 우기의 일상 채널에서 보셨군요. 여러분들 우기의 일상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요, 그곳에서도 여러가지 성장에 대한 꿀팁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어떤 손승욱이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실천 중요하네요.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은 작가님 영상 감사일기 감사일기에 꼭 적으신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종래님 감사합니다. 한진아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엘리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님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또 더 기쁘네요. 이은 작가님께서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말에 대한 해답을 책을 읽으려면 생각도서관과 함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걸까? 난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좋아하는 건 평생 책을 읽으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작가가 되고 싶은 것도 있고, 강연하는 걸 또 좋아하니까 강연가가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독서에 대한, 독서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뭐랄까, 독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독서 성장 전문가?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겠네요. 독서 경영? 독서? 네, 아무튼
책 읽는 건 전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책 역시 그래도 팀 페리스는 진짜 실망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백인호님 강연 잡히면 꼭 가야겠어요. 아이쿠 감사합니다. 저희 독서 모임을 제가 지금 아마 5월 달에는 약간 힘들 것 같고요. 6월 초나 5월 말이나 6월 초 중순쯤으로 네, 그 다음 독서 모임 사실 강연식으로 진행하는 독서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기획하고 공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늦어도 한 달 전 또는 한 3주 전에는 공지를 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 그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손승욱의 생각도서관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 가입해 주시면 앞으로 저의 오프라인 모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나누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같이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카페에서 여러가지 삶의 소통도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